안녕하십니까, 강동원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재건축 재개발에 있어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 그러니까 어떤 조력을 할 수 있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그 전문 변호사 제도가 있는지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실 그 변호사는 의사하고 달라가지고, 의사들은 이제 왜 의과대학 졸업하고 나면 인턴하고 레지던트 하는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체로 하죠. 이제 하고 나면 그 전문 과목에 대해서 어디 과 전문의 이렇게 붙잖아요. 그런데 변호사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변호사는 이제 사법시험 통과하고 연수원 수료하고 이제 변호사 하거나 아니면 로스쿨 졸업하고 이제 연수를 좀 받은 다음에 변호사 하거나 해가지고, 일단 변호사가 되면은 다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민사, 형사, 행정, 헌법 다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전문의 없이 다 그냥 잡탕으로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법이라는 게 이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법만 안다고 해서 그것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흔히들 이제 법조 인접 직역, 유사 직역이라고 하죠. 변리사, 세무사, 노무사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은 그 이제 관련된 법만 알고 다른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그 것만 이제 절차나 이제 행정청에 신청하는 서류 절차 이런 걸 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세무사 같은 경우도 세법은 다 행정법이거든요, 원래. 행정법 중에 세법이 이제 있는 거니까 그 세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게 해가지고 그쪽에 좀 더 도와주게 하는 거고, 노무사는 노동관계조정법이나 하게 하는 거고, 이제 그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근데 변호사는 다 할 수 있게 되니까 하는 거고, 또 법을 하다가 다른 법이 연결되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변호사 도움 얻어야 되겠죠. 다른 이제 자격사들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검사님이 재판을 하다가 사기가 되냐 안 되냐 이렇게 판단할 때, 사기가 되냐 안 되냐는 형사 문제잖아요. 할 때 민법적으로 내가 돈을 줬다는 게 그게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는 사실은 민사적 문제거든요. 그럼 난 검사라고 해가지고 형법만 안도 될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민법을 알아야지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일반적으로 법조에는 다 법을 알게 돼 있습니다. 다 할 수 있게 돼 있는 건데, 하다 보면 사회가 너무 이제 복잡해지고 하다 보니까, 다단해지다 보니까 일을 하다 보면 전문 분야가 생깁니다. 이제 그래서 몇 년 이상 하고 나고 사건을 몇 건에서 하다 보면 거기 전문성이 생겨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을 해줍니다. 이제 당신은 이 분야의 전문이다 이렇게 해주는데, 저나 또 저희 회사 이제 몇몇 변호사 같은 경우는 재건축 재개발 사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전문 변호사로서 인증을 받았는데, 일단 다른 변호사님들보다는 또 이쪽 분야를 사건을 많이 하니까 이제 또 많이 알겠죠. 또 하다 보니까 또 논문도 쓰고 발표도 하고 이제 인터뷰도 하고 재판도 많이 하다 보니까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많이 이제 전문성이 생기긴 합니다. 근데 이런 전문가들이 이제 어떤 조력을 하냐? 잘하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되는 거죠. 소아청소년과 의사분한테 당신은 전문인데 뭘 도와줄 수 있냐? 그러면 그럼 난 얘들 이제 아프고 그러는 거 잘 치료해 줄 수 있다 이거겠죠. 이제 저한테 당신은 재건축 재개발에 뭘 도와줄 수 있냐? 재건축 재개발 전문이니까 많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 같은 경우는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조합이 매도 청구로 들어왔는데, 재건축 그 사업장에서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분한테 이제 매도 청구가 들어왔는데, 이제 일반적인 변호사한테 가면, 제가 그래서 그런 경우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제 그냥 서로 평소에 알던 도 연세가 지긋하신 변호사님이나 아니면 소위 말해 전관이라는 건 변호사나 아니면 그냥 아는 변호사한테 가가지고 매도 청구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호사는 다 할 수 있어요. 보면은 대충 압니다. 이제 법을 읽어보면 알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자, 이거는 금액 받는 거 남았기 때문에 그 감정 신청해가지고 법원에서 감정가 나오게 되면 그 돈 주지 않으면 내가 등기 넘겨주지 않겠다고 항변을 하면 됩니다. 이게 동시 이행 항변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하면 이제 됩니다 하면은 실제 판결 받아보면 그 감정가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를 들어 1억이다 그러면은 1억을 받은과 동시에 등기 넘겨주고 인도하라 이렇게 판결이 납니다. 그러면 우리 의뢰인들은 금액이 많이 받았으면 좋겠지만 일단 정해졌고 조합이 주면은 내가 받고 나가면 되는데 안 주네? 그럼 살아야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판결이라는 게 돈 받을 때까지 안 나가도 된다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 있다가 한 10년 지나서 조합이 돈이 생겨가지고 1억 줄 테니까 나가라 그러면 그 사이에 집값이 2배, 3배 오르게 되면은 그래도 판결은 1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돈 받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처음부터 재판 잘못한 거죠. 반소를 해서 우리가 이제 조합이 우리한테 등기 넘기고 인도하라 이렇게 매도 청구 들어오면 우리는 오히려 돈을 달라 이렇게 해야 되고, 그 감정가 나오면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이제 높이는 작업도 필요할 거고요. 그 금액이 정해지게 되면 안 주면 그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연 15% 이자, 요즘 바뀌었죠. 연 12% 이자를 해가지고 주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걸 해놓으면 조합이 돈을 늦게 준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자를 받을 수가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년이 지났다. 그러면 연 12%씩 10년이면 120%잖아요.
그러면 1억이 아니라 2억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집값 오르는 만큼 비슷하게 따라간다는 거죠, 이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사건을 많이 해본 전문 변호사는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걸 알고 하는데, 모르는 변호사는 그냥 일상하듯이 그냥 항변만 하게 되니까 나중에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 재건축 재개발 전문 분야뿐만 아니라 뭐 다른 분야들도 있겠죠, 이제. 그 전문 변호사님과 얘기를 한번 해보고 그 분야의 특이한 부분은 말해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고, 또 말해줘도 알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